그럼 민요라도 연주할 건가? 지루해서 잠들겠다, 야. 미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등 뒤에 비수처럼 박혔죠. 아니, 이대로는 안 돼. 미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이 그녀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단순히 한국을 넘어 동양 문화 전체를 비하하는 그들의 편협한 시선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피아노. 그래, 그녀에게는 피아노가 있었죠. 자신이 가장 잘하고 가장 사랑하는 음악으로 그들의 편견을 깨부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무지를 참교육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었죠. 미국 동부의 활기 넘치는 주립대학 캠퍼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학생들과 서양식 드레스를 입은 학생들이 어우러져 각자의 문화를 소개하는 현수막 아래를 지나갑니다. 그 사이로 미나의 작고 다부진 뒷모습이 보이죠.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려 애쓰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듯 했습니다. 미네소타의 차가운 바람만큼이나 유학생으로 이곳에 발을 디딘 후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거든요. 명랑하고 활달했던 한국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시선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리는 기분이었죠. 미나는 음악대학 피아노 전공생입니다. 어릴 적부터 피아노 건반 위에서 자유를 느꼈고 복잡한 감정들을 멜로디로 풀어내는 일에 익숙했죠. 오늘도 미나는 수업을 마치고 늘 가던 도서관 대신 교내 커뮤니티 게시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며칠 전부터 심상치 않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K-팝 말고 뭐가 있는데? 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서양 음악을 옹호하며 동양 음악, 특히 한국 음악을 폄하하는 내용의 글들이 빼곡했습니다. 한국 음악은 멜로디가 너무 단조로워. 깊이가 없어. 그냥 흥얼거리는 수준이지. 클래식은 서양의 유산이야. 동양인이 그걸 제대로 이해할 리 없어. 같은 댓글들이 난무했죠. 미나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렸지만 차마 댓글을 달 용기는 나지 않았죠. 그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한국인 유학생들도 비슷한 글들을 보며 한숨을 쉬거나 어쩔 수 없지 뭐. 원래 저런 애들 많잖아. 라며 체념하는 분위기였죠. 그들의 무관심 혹은 무력감이 미나에게는 더 큰 분노와 답답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봤어? 또 K-팝 타령인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미나는 몸을 움찔했습니다. 길버트와 그의 친구들이었죠. 그들은 평소에도 한국 학생들에게 노골적으로 비웃음 섞인 말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길버트는 미나의 피아노 연주에도 기계 같아. 감정이 없어. 라고 대놓고 비아냥거리곤 했죠.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게시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럼 민요라도 연주할 건가? 지루해서 잠들겠다, 야. 미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등 뒤에 비수처럼 박혔죠. 아니, 이대로는 안 돼. 미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이 그녀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단순히 한국을 넘어 동양 문화 전체를 비하하는 그들의 편협한 시선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피아노. 그래, 그녀에게는 피아노가 있었죠. 자신이 가장 잘하고 가장 사랑하는 음악으로 그들의 편견을 깨부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무지를 참교육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었죠. 복도를 걸어가는 미나의 발걸음은 아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무겁던 어깨는 꼿꼿이 세워져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교내 다문화 교류 행사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국 문화를 소개하고 재능을 선보이는 자리. 그녀는 그 포스터를 잠시 응시했습니다. 한국 음악의 진수를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여줄 때라고 확신했죠. 이제 막 하나의 선율이 미나의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미나의 발걸음은 도서관에 꽉 막힌 열람실이 아닌 캠퍼스 구석에 자리한 음악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누르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죠. 편견에 맞서겠다는 뜨거운 결심은 분명했지만 무엇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피아노를 잘 친다는 것을 넘어 그들의 무지를 깨우칠 만한 압도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죠. 한국은 케이팝 말고는 내세울 것도 없잖아. 혹시 민요라도 연주할 건가? 지루할 텐데. 길버트의 비아냥거림이 귓가에 다시금 맴돌았습니다. 그래, 민요. 한국의 민요는 그들에게 너무나 낯설고 어쩌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낯설 속에, 그 지루함 속에 숨겨진 진정한 아름다움과 깊이를 보여줄 수 있다면 미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아리랑 선율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깊은 한과 흥을 품고 있는 노래. 그녀는 아리랑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였습니다. 그저 전통적인 방식으로 연주해서는 그들의 편견을 깨기 힘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나는 건반 위를 오가는 손가락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양 음악에 익숙한 그들의 귀에 아리랑을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각인시킬 방법은 무엇일까요? 클래식의 웅장함, 재즈의 자유로운 즉흥성, 그리고 국악이 가진 고유의 리듬감과 선율을 아리랑 하나에 녹여낼 수 있다면 미나의 심장이 다시금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자신만의 아리랑을 만들겠다는 강렬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늦게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아리랑의 다양한 버전을 찾아보고 국악의 리듬을 분석하며 현대 재즈 피아니스트들의 즉흥 연주 기법을 연구했습니다. 건반 위에서 손가락이 움직이는 상상을 하며 멜로디를 조합하고 화음을 쌓아 올렸죠. 수많은 아이디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거다 하고 외칠 만큼 명확한 해답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결연한 표정으로 다문화 교류 행사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연주곡 칸에는 망설임 없이 아리랑을 기반으로 한 현대 피아노 즉흥곡이라고 적어 넣었죠. 이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이들에게 보내는 도전장이자 한국 음악의 위대함을 알리는 선언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손에서 펜이 떨어지는 순간 잊고 지냈던 강렬한 자존심이 다시금 그녀의 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미나는 밤낮 없이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피아노 연습실의 낡은 의자는 그녀의 땀으로 축축해졌고 손가락 끝은 굳은 살로 딱딱하게 변해갔죠. 아리랑의 멜로디에 클래식의 웅장함을 입히고 재즈의 자유로운 즉흥성을 더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되고 섬세한 과정이었습니다. 단순히 악보를 따라 치는 것을 넘어 그녀의 내면에 있는 한국인의 정서와 유학생으로서 겪는 외로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려는 의지를 건반 위에 온전히 쏟아내야만 했거든요. 때로는 벅찬 감동에 휩싸이기도 했고 때로는 복잡한 화음이 꼬여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열정적인 모습은 자연스레 주위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특히 길버트와 그의 친구들은 미나의 행보를 예의주시했죠. 그들은 미나가 정말 아리랑이라는 구닥다리 미녀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비웃음 섞인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은 이내 노골적인 방해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미나가 연습실에 들어서자 예약 시간이 1시간이나 남았는데도 누군가 이미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길버트의 친구 마크였죠. 마크는 미나를 힐끗 보더니 보란듯이 쾅쾅거리는 소음과 함께 형편없는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오, 미안. 내가 시간을 착각했나 봐. 능글맞은 그의 말에 미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른 연습실을 찾아볼게.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 나왔지만 마음속에는 분노가 들끓었죠. 이런 식의 방해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연습실 문틈으로 작은 소리를 넣어 집중을 흐트러뜨리거나 그녀의 피아노 위에 불쾌한 낙서를 남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괜찮니? 얼굴이 많이 상했어. 미나의 지도 교수인 에릭슨 교수가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에릭슨 교수는 동양 음악에도 조예가 깊고 학생들의 재능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는 분이었죠. 미나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교수님은 그녀의 불안한 눈빛과 피곤한 기색에서 무언가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음악은 말이야 결국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란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 영혼이 담겨야 비로소 생명력을 얻지. 교수님의 따뜻한 조언은 미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잘하는 연주를 넘어 깊이 있는 연주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죠.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방해 때문에 미나는 더욱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의 건반 위에는 단순한 음표가 아닌 편견에 맞서는 강인한 의지와 한국인의 끈기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연습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미나의 아리랑 편곡은 점차 모습을 갖춰갔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지점들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기술적 완성을 넘어 서양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아름다움 속에 한국적인 정서의 깊이를 동시에 담아내고 싶었죠. 하지만 때로는 클래식 악절이 너무 강해서 아리랑의 애잔함이 묻히는 것 같았고 또 다른 때에는 재즈의 자유로움이 너무 앞서서 민요 본연의 묵직함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언어를 하나의 문장으로 엮으려는 듯한 어려움이었죠. 밤샘 연습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손가락은 건반 위를 쉴 새 없이 오갔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그녀를 덮쳐왔죠. 길버트와 그의 친구들의 비아냥거림이 다시금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감정이 없어. 영혼이 없어.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마음에 박혔고 스스로의 음악적 재능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 편곡으로 그들의 뿌리 깊은 편견을 깨부술 수 있을까요? 괜히 무모한 도전을 시작한 건 아닐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안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지쳐서 피아노 건반 위에 얼굴을 기댔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의 영상 통화였죠. 화면 속 부모님의 환한 미소를 보자 미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미나야, 잘 지내고 있니? 힘들지는 않고.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나는 차마 힘들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괜찮다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고 얼버무렸죠. 통화가 끝나고 미나는 부모님이 보내주신 작은 소포를 열어보았습니다. 소포 안에는 오래된 가족 앨범과 엄마가 직접 떠주신 뜨개질 목도리,
그리고 작은 나무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무 인형은 어릴 적 아빠가 직접 깎아서 만들어 주었던 것이었죠. 미나는 인형을 손에 쥐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나무의 감촉이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앨범 속에서 어린 미나가 피아노 앞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그저 음악이 좋아서 피아노를 쳤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평가나 편견도 존재하지 않았죠. 그 순간 미나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이기는 연주가 아니라 나 자신을 담아내는 연주라는 것을요. 그녀의 음악에는 오로지 미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진솔한 감정, 그리고 그녀의 뿌리인 한국의 혼이 담겨야 한다는 것을요. 기술적인 완벽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미나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가락은 단순히 음표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을 건반 위에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아리랑 선율은 비로소 그녀만의 색깔과 깊이를 얻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다문화 교류 행사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미나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아리랑은 단순히 악보 위의 음표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 담긴 생명력 넘치는 음악이 되어 있었죠. 아리랑의 애절한 선율 위로 한국인의 끈기와 불굴의 의지, 그리고 유학 생활의 모든 희로애락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미나는 마지막 리허설을 위해 행사장 무대 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건반에 닿자마자 그녀의 모든 감정이 멜로디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건반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 누를 때마다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오기가 해소되는 듯 했죠. 완벽에 가까운 테크닉과 더불어 가슴을 울리는 깊은 감정선은 듣는 이에게 전율을 선사할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리허설 중인 피아노 뚜껑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길버트의 친구 마크였죠. 그는 미나의 연주에 감탄한 듯 보였지만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피아노 현에 끈끈한 액체를 몰래 바르려 했습니다. 미나는 연주를 멈추지 않은 채 그의 움직임을 눈치챘습니다. 아, 또 시작이군.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당황하는 대신 침착하게 건반을 연주하며 마크의 시선을 분산시켰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마크는 당황한 듯 얼른 자리를 떴습니다. 미나는 피아노 뚜껑 안쪽에 바싹 마른 끈끈이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연주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였죠. 그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이런 유치한 방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행사장은 이미 각국의 부스와 공연을 보러 온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한 활기가 넘쳤지만 미나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순서가 다가오는 소리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다른 공연자들도 그녀를 응원하거나 긴장한 듯 보였죠. 미나의 순서가 안내되자 길버트와 그의 친구들은 미나를 비웃을 준비를 마친 채 맨 앞줄에 앉아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무시와 조롱의 빛이 역력했죠. 미나는 그들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오직 피아노만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미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모든 편견과 비아냥거림을 음악으로 산산조각 낼 때가 온 것입니다. 드디어 미나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그녀는 꼿꼿한 자세로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죠.
관객석은 이미 꽉 들어차 있었고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맨 앞줄에 앉은 길버트와 그의 친구들은 미나의 무대를 비웃기 위해 눈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얼마나 실망스러운 공연을 보여줄까 하는 기대감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죠. 미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의자에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고 건반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나의 손가락이 첫 음을 누르자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리랑을 기반으로 한 현대 피아노 즉흥곡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애잔한 아리랑의 멜로디가 고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길버트의 친구들은 피식 웃으며 역시 미녀잖아 하고 속삭였죠. 하지만 그들의 비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내 미나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마치 마법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는 순식간에 복잡하고 다채로운 화음과 리듬이 덧입혀지며 완전히 새로운 음악으로 변모했죠. 왼손은 묵직하고 심오하게 한국적인 정서를 표현했고 오른손은 화려한 아르페지오와 폴리리듬을 넘나들며 재즈의 즉흥성과 클래식의 웅장함을 자유자재로 넘나들었습니다. 피아노가 낼 수 있는 모든 소리의 스펙트럼이 그녀의 손끝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가득했던 시선들은 이내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멜로디는 때로는 폭풍처럼 격렬하게 몰아쳤다가 때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게 흘렀습니다. 미나의 얼굴에는 모든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유학 생활의 외로움, 편견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려는 강인한 의지까지. 그녀의 연주는 단순한 기교를 넘어 한국의 역사와 혼을 담아내는 듯한 장엄함마저 느껴졌습니다. 특히 길버트 일행은 넋을 잃은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고 눈빛에는 혼란스러움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죠. 그들이 단조롭고 수준 낮다고 비웃었던 아리랑이라는 멜로디 안에 이렇게 깊고 다채로운 음악적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완전히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와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미나의 연주를 통해 처참하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강렬한 코드가 공연장을 가득 메우며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의 진동이 잦아들자 공연장에는 짧지만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관객들은 환호하고 휘파람을 불며 미나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미나는 숨이 차올랐지만 벅찬 감동과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나는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서 무대 뒤로 내려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벅찬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긴장 때문이 아닌 해방감과 성취감에서 오는 두근거림이었죠.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지난 시간의 모든 서름과 노력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 씨. 미나가 돌아보니 길버트와 그의 친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에 보이던 비아냥거림이나 조롱은 찾아볼 수 없었죠. 대신 미안함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길버트가 먼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엄청났어요. 우리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옆에 있던 마크와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한국 음악을 너무 얕봤어요. 이렇게 깊고 아름다운 음악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들의 말은 미나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 그들의 무시와 조롱 때문에 밤잠을 설쳤던 날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미약한 옛 기억처럼 느껴질 뿐이었죠. 미나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 음악으로 조금이나마 한국 문화를 보여드릴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녀의 말에 길버트 일행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부끄러움이 스쳤습니다. 그들은 미나에게 연주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한국 음악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빛에는 편견 대신 순수한 호기심과 존경심이 가득했죠. 미나는 기꺼이 그들의 질문에 답해주며 한국 문화와 음악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비단 길버트 일행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미나를 찾아와 연주에 대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캠퍼스 커뮤니티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졌던 이들은 그녀의 음악을 통해 자신들의 편견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한국 학생들은 미나의 용기와 재능에 큰 자부심을 느꼈죠. 미나는 더 이상 캠퍼스에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무시했던 이들에게 음악으로 참교육을 성공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알리는 자랑스러운 대사이자 모두에게 인정받는 뛰어난 음악가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미나는 음악적 실력뿐만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는 용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더욱 깊어졌고 그녀의 삶은 한층 더 풍요로워졌죠.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몇 번 바뀌었지만 미나의 삶은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갔고 피아노 연습실의 낡은 의자는 여전히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죠. 하지만 더 이상 그녀의 어깨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캠퍼스 어디를 가도 그녀를 향한 시선은 존경과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미나는 단순히 피아노를 잘 치는 한국인 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학교 내에서 존경받는 촉망받는 음악가이자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알리는 진정한 문화대사가 되어 있었죠. 그녀의 연주회는 언제나 매진이었고 그녀의 음악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길버트와 그의 친구들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나를 비웃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나의 가장 열렬한 팬이 되어 그녀의 공연 소식이 들리면 가장 먼저 달려와 자리를 잡았죠. 그들은 미나와 함께 한국 음식점에서 김치찌개를 맛보고 한국 드라마를 함께 시청하며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캠퍼스에 한국 문화 동아리가 생겼을 때 길버트가 가장 먼저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미나는 캠퍼스 중앙광장에 놓인 공공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길을 가던 학생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삼삼오오 모여들었죠. 미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건반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여전히 아리랑의 선율을 품고 있었지만 처음 연주했던 아리랑과는 또 달랐습니다. 더 이상 격렬한 분노나 서름은 느껴지지 않았죠. 대신 깊은 평화와 자유로움, 그리고 다채로운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조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클래식과 재즈, 그리고 한국적 선율이 완벽하게 융합된 그녀의 음악은 경계를 허물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연주를 듣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편견이나 조롱 대신 순수한 즐거움과 감동만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그녀를 힘들게 했던 편견의 벽은 이제 미나의 음악을 통해 허물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되어준 것이죠. 햇살 아래에서 연주하는 미나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음악으로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세상에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생각나는 게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